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밑줄치말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줄치말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알현, 얘는 간섭,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참견, 얘는 가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됐죠. 오지랖이 넓다. 자, 오지랖이 넓다는 이제 관용구에 해당합니다. 저 관용구. 그래서 오지랖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지랖이 넓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알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뱀, 즉 왕을 아련했다 또는 뭐 황제를 아련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의 이 아련은 오지랖이 넓다와 관련이 없지요. 그죠? 자, 그 다음이 간섭 보면 이제 간섭할 간자에 건너다 섭자를 씁니다. 그래서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참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여할 참자에 보다견자. 관계없는 일이나 말다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간여, 간섭할 간자에 더블 여자. 그래서 어떤 일에 이제 간섭하여 참여한다, 간섭해서 참여한다, 그죠?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간섭, 참견, 간여는 다 비슷한 의미로 오지랖이 넓다라는 의미하고 관련이 있는데 1번 아련은 관련이 없다.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는 단어들을 어떤 책을 본다거나 이럴 때 좀 사전을 찾아보면서 궁금하게 되면 사전을 찾아서 반드시 한자어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우리가 이제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난쏘공이라는 작품은 일단은 굉장히 긴 중편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이고요. 자, 그래서 성격이 이제 사회 고발적이다, 비판적이다. 그다음에 난장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70년대. 그리고 공간이 이제 무어가 서울의 어떤 무어가 판자촌이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참한 삶, 즉 도시 빈민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1인칭 이제 주인공 시점인데 시점이 좀 변해요. 그 2인칭 주인공의 시점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서술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영수가 되고 2부는 이제 영호가 되고 3부 서술자는 영희. 그래서 모두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한데 서술자가 교체된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도시 빈민들의 이제 궁핍한 삶과 좌절된 꿈이 된다. 자, 특징은요. 반어적인 이제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비극적 상황을 이제 극대화한다는 거. 반어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의존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어,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면적 의미,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표현된 의미, 표면적 의미가 서로 반대일 때 우리가 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황에 의존하게 된다. 그다음 이제 시점에 변화를 줘서 다양한 시각, 아까 우리가 봤죠? 영호, 영수, 그다음에 영희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어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줄거리도 한번 보시고, 인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난장으로 등장한 아버지가 있고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서술자들인 영수, 영호, 영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장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난장이는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라는 거. 도시빈민층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난장이는 이런 의미. 그래서 거인이 거대 자본가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낙원과 행복동이라는 것이 이제 반어, 우리가 앞에서 반어적 표현, 즉 반어, 낙원, 그 동네가 낙원이면서 행복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반어조 표현을 사용해서 그 소외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시대적 배경은 이제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도가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점, 그래서 물질을 막는주의, 돈을 중시하는 거, 계층이 재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도구화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 매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죠. 소재 이제 상징적 의미 나타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틀린 내용을 찾아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 천국 생각했다. 그래서 지옥의 삶 이게 현실. 천국은 이상 꿈이죠. 그래서 현실은 지옥 같은데 우리는 항상 희망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전쟁과 같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해서 매우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가난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 자, 아버지가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평생을 통해 해온 일은 5가지이다.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다 몸으로 하는 것들이네요. 그죠? 이 일들만 해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다. 서커스단의 일이었다. 자, 지금 아버지는 이제 서커스단의 일을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는 처음 보는 곱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처음 얼마 동안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화화가 되는 거죠. 난장이와 곱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희화화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난장이가 이제 곱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대들었을까요? 반대하는 거죠. 왜요? 무시를 당할 테니까. 서커스단에서 자체가 난장이하고 곱죽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피에로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거를 당하는 걸 싫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우리들도 아버지를 향해 이제 성토를 합니다.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섭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곱추는 멍하니 앉아 우리를 보았다. 곱추는 눈물이 핑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 아주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 꿈은 깨어졌다. 아버지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일이 난지 알겠죠? 자, 중략. 어머니가 울었다. 이제 사건이 바뀌죠. 어머니는 인쇄소 재봉 공장에 나가 접지를 했다.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국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또 역시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영호와 영희도 몇 달간 그도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 동생들도 지금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인 거지. 그치?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죠.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지금 보면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보호의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보호가 바로 이거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즉 가난을 이야기하겠네요. 그렇죠? 이 구역이라는 것은 바로 가난. 이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자, 나는 조역, 공목,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영호는 인쇄에서 일했다. 나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호는 먼저 철공소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했다. 가구 공장에서도 일했다. 그 공장에가 일하는 영호를 보았다.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서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죠?
자, 서 있는 작은 영혼을 보고 나는 그만두라고 했다. 인쇄 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톱밥 먼지가 없었다. 우리는 죽어라고 일했다. 우리의 팔목은 공장 안에서 굵어갔다. 영희는 그때 큰 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했던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깨끗하다. 나머지는 뭐야?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온 가족들이 지금 현실에 투입이 되고 있다. 그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공부를 하지 않고, 그죠?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공부만이 바로 가난. 우리 구역은 뭐였어요? 가난이라고 우리 얘기했죠. 그죠?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한 자로 너무 심하게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나는 무슨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정판에서 식자로 올라간 다음에는 일을 하다 말고 원고를 읽는 버릇까지 생겼다. 지금 탁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 것은 판을 들고 가 몇 벌씩 교정서를 내게 됐다. 영호와 영희는 나의 말을 잘 들었다. 내가 가져다 준 교정서를 동생들은 열심히 읽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노력으로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고위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교에 입학했다.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1번. 우리 다섯 식구는 생존을 했으지만 윤택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문단. 이 부분이죠.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해 이제 애를 쓰지만, 그죠? 어려운 처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존에 애를 쓴다는 거 마지막 문단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부분, 그죠?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2번 아버지는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하여 평생 연휴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아닙니다. 틀렸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가족들의 바람을 수용해서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결심한다. 라는 건 지금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일을 결심하는데 가족들의 바람을 그렇죠? 수용해가지고 그만둡니다. 그렇죠? 시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둔다 해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3번. 보이지 않는 보호. 아까 이렇게 봤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보호는 부정적 의미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호라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계층적 한계. 바로 가난을 의미한다. 맞는 말. 자, 3번 우리는 자신들의 구역에서 벗어날 길을 공부를 한 자가 됨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그쵸? 지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그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나가서 그죠?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이 우리나라는 살 길이에요.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은 제가 이제 실어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로 한번 8번 한번 봅시다.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이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글쓴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장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문이 좀 길고요. 여기서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빨라 보이네요. 1번에서 보니까 사물 인터넷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과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 같은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에 기능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 그렇죠? 이런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이 된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이에요. 네트워크 상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가 아니었던 사물들도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었던 이 사물들 있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터넷과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1문단이고 2문단 총 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사물 인터넷으로
정의로 수십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건 아니란 얘기네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출발하고 인터넷에서 출발하는 거 좋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출발해라. 인터넷이 전 세계 컴퓨터를 소통하러 만든다는 것이 생각이 실현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소통하도록, 그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컴퓨터 본래 전원이 있고 칩이 있고 이것이 통신장치와 프로토콜을 갖게 되어 연결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원이 있었던 전자기기나 기계 등은 그 자체로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그죠? 그 자체로 이렇게 해서 센서, 배터리, 통신묘들이 부착이 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는 사물들이 그들 간에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지요. 그렇죠? 요 2번과 여기 관련을 지어서 이 부분은 2번 선택지와, 그렇죠? 2번 선택지와 연결이 되네요. 자, 현재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차이를 혹자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M2M이라는 개념의 근거에 설명한다. 또 혹자는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한 경우인데 두 가지 모두 그른 것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지능 네트워크상에서 개입을 소통하는 정의된다, 그릇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지금 3번 선택지, 그렇죠? 3번 선택지가 연결이 되고요. 3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인간의 개입 없이 이거는 틀렸다. 그렇죠? 그릇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을 주면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겠죠? 이거는 1번 선택지와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각각 사물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 사람이 쉽게 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4번 선택지 한번 보면 컴퓨터 아니었던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존 인터넷과 다르다라는 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 출발하고 컴퓨터 소통하는 만나는 생각을 싫어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컴퓨터 아니던 사물들도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여기네요. 컴퓨터가 아니었던, 전원이 없었던 것들이 컴퓨터가 되고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여기에 4번 선택지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다음 한시에 대한 감상이다. 이제 한시가 나와요. 그렇죠? 재촉료라는 한시가 나오네요. 기억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흰둥이가 앞서고 누렁이는 따라가는데 들반머리 풀섬에는 무덤이 늘어서 있네. 늙은이가 제사를 끝내고 밭사이 길로 들어서자 해저물어 취해 돌아오는 길을 아이가 부축하네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쵸?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부축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다. 자, 이달이 살았던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시기는 임진왜란을 겪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임진왜란 시기가 있네요. 이 시는 해질물에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뒤 두 사람은 늙은이와 아이겠네요. 그죠? 늙은이와 아이. 집으로 도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다. 맞는 말. 그죠? 이 시에서 무덤이 들반머리에 늘어서 있다는 것은 전란, 즉 임진왜란을 겪은 말에서 많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맞았음을 의미한다. 맞네요. 무덤하고 죽음하고 연결되니까. 자, 여기 등장하는 늙은이와 아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아이의 부모이자 할아버지의 자식에 해당하는 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일일 것이다. 자, 지금 이건 표시가 안 되겠죠. 이건 맞단 얘기예요, 지금. 자, 할아버지가 취향까닭도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일 것이다. 그쵸? 왜냐하면 할아버지 자식이니까, 그죠?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후반부는 정서를 붙인 성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선자에 경치 경자, 먼저 경치를 제시한 후 뒤후자에 정서를 드러낸다. 감정을. 근데 여기서 지금 읽어보면은
흰둥이가 누렁이 따라가 묘사 경치, 들밤으로서 무덤이 되는 경치 묘사, 늙으냐 젖을 건너 밭사이 들어서자 경치를 묘사하고 있고, 해점으로 취해도는 일으키를 아이가 부축하네 경치를 묘사하고 있네요. 정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후정의 방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죠?